3년 동안 이어온 2차 전지 다운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본다고 해서 최근에 또 테슬라도 판매가 또 강세되고 네. 온기가 왔는데 에코프로 BM이 1조 2천억 기습 유상증자를 하면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대규모 유증을 할 거라 생각 안 하고요. 거의 시가총액 10%에 해당하는 이제 990만 주를 신주 발행했는데 하필 또 전날 코스닥 8% 급등하고 에코프로가 상가를 친 다음 날 이래가지고 또 오늘 코스닥 30주년 기념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이창환 이사님 오셨는데요. 2차 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코스닥 쪽이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죠? 아직 뭐 주도적으로는 아니지만 띄엄 나타났다 또 쉬었다 가면서 결국은 이제 바이오도 올랐고 그죠? 소부장 올랐고 2차 전지들도 강력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2차 전지 쪽에 어떤 반등은 개별 기업의 이슈도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2차 전지 섹터가 코스닥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락을 했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 뷰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약간 그 바닥콜처럼 맞아요. 긍정적으로 네. 좀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에코프로 BM이 1조 2천억 기습 유상증자를 하면서 모처럼 그저께 좀 온기가 왔는데 최근에 리튬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주가들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반등도 나오고 그림 자체가 어쨌든 바닥에 왔다가 다운사이클 끝났다는 게 최근에 뭐 NH투자증권의 주민호 애널리스트가 이제 3년 동안 이어온 그 2차 전지 다운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본다고 해서 최근에 또 테슬라도 판매가 또 강세되고 네. 또 유럽 내 이제 그 K배터리도 점유율 드디어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제 미국 전기차 역상력도 이제 좀 더 축소가 되면서 재고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특히 가장 기대가 있는 그 미국의 ESS 시장에 대한 고성장이 나타나면서 업황 바닥에 왔다 그리고 다운사이클이 끝나간다라는 것들이 비었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증권 김현수 애널도 그 에코프로 BM마저도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들이 워낙 많이 빠졌다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특성상 상승 여력을 단번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거는 사실 2차 전지라도 하더라도 거의 다 셀 중심으로 보락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은 2차 전지 아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네, 계속 그 전에 사실 드려왔었고. 양극재 소재를 많이 봤지만 최근에 네. 이제 셀이더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조금 받는 것도 다 이제 그 셀 업체들이고 그리고 소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낙수 효과가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삼원계 쪽에 주력이 되어 있지만은 요즘 좀 LF 배터리가 특히 ESS 쪽에서는 주력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수요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미 쪽 은 다운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나중에 봐도 된다는 거고 지금은 셀과 대형주 쪽으로 좀 보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아주 그냥 쟤를 제대로 찜 뿌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함께 반등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강력하게 반등을 해서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유증 얘기 나오기 전에 급등했어요. 그죠? 이 기대감을 높았는데 결국 에코프로 그룹의 유증 주체는 에코프로 BM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유증 이슈. 왜 유증을 했느냐? 네. 뭐 그거부터 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6월 30일 장 마감 이후에 1조 2천억 기습 유증을 했습니다. 기습이란 표현 같은 건 예상치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다는 거는 유증을 할 거로,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었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대규모 유증을 할 거라 생각 안 했고요. 거의 시가총액 10%에 해당하는 이제 990만 주를 신주 발행했는데 하필 또 전날 코스닥 8% 급등하고 에코프로가 상가를 친 다음 날 이래가지고 또 오늘 코스닥 30주년 기념일이잖아요. 아주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뭐 좀 이렇게 액트에서는 금감원 중상임사 해달라라고 조사 요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상법 개정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위반이라는 뭐 소송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용처 자체는 뭐 인도네시아 BNSI 니켈제련소 지분 매입하고 헝가리 법인 투자해서 9,150억에 시설 1,500억, 운영 1,350억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넌 PF 뭐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안 좋게 보는 거는 이게 사실은 에코프로가 PRS를 8,000억을 했었잖아요.
PRS가 우선 상한우선이던가요? 예, 상한우선도 네네네네. 8천억을 했었는데 지금 남은 게 제가 1분기 쪽까지 보니까 남은 게 한 1,000억 정도 남았어요. 1분기 콩콜 기준으로 해서 PRS가 1,000억 정도 잔량이 1,000억 정도 남았고 이게 그 콜옵션이라든가 상한 우선권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성 매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행사가가 그 당시에 매도 가격이 17만 6천 원 정도 했었습니다. 25년도 9월 10월 달에 상장할 상에. 그럼 8천억을 조달을 하고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현금성 자산을 한 9천억 정도를 확보를 했었어요. 그 이제 1분기 말 같은 경우 현금성 자산이 에코프로가 9천억 정도 있는데 이 유증을 통해서 한 5,300억 정도 써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 빠졌으니까 그 보윤 지분에 대한 평가선이 발생하겠죠. 그게 뭐 최하 3,600억에서 한 8,400억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PLS 자본분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분만큼 물어줘야 되니까 그게 한 200억 정도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에코프로한테는 피해가 된다는 거죠. 어렵게 자사주를 가지고 PLS를 발행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소진을 해야 되면서 그 실제 평가선도 보면서 PLS 자녀분들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질이 안 좋은 게 아까 17만 6천 원대에서 9천억을 조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120% 청약을 하거든요. 그 지분에서 훨씬 싼 가격에 조달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의도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자사주 그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을 고가에 매도해가 저가에 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 이질이 안 좋다는 거고, 그리고 이 니켈 사업은 사실 에코프로가 주잖아요. 에코프로가 해야 될 사업을 지금 BM한테 떠넘긴 걸로 보여지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는 유증할 수가 없죠. 주주 배정 유증할 수 없는 거는 그 대주주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동채 전 회장부터 해서 오노일가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노일가가 그 부담이 커져서 이거를 에코프로 BM에다 넘긴 거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질이 그래서 좀 안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DS 투자 자산에서 증자로 인해서 주식 그 비중이 한 10% 정도 늘어서 희석이 되지만은 27년도에 그 BNS의 실적 연결하게 되면은 그 희석을 이익으로 증거로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서를 단 게 재련소 가동이 27년도 2분기라서 그 전까지는 시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1년의 시차가 있고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저희 IM증권의 그 박정원 연구원도 전략적 명분은 뚜렷하지만 결국적으로는 그 아직 업황의 불확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하는 걸 적정하자는 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업황 회복이 실적 회복으로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좀 적절하냐는 문제가 있는 거고, 결과 어쨌든 시장에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29일 날 거의 이거 에코프로 그룹 거의 엄청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도 이거 좀 유증을 안 받는 게 맞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3월 달부터 그러니까 3월 초죠. 그 에코프로 19만 찍은 직후부터는 방송에서 계속 에코프로 7월 달에 자회사 상장 그 금지 이슈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을 드린 거는 우회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얘기를. 에코프로 비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얘기를.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환사채 상환 이슈가 있습니다. 행사가가 21만 원 정도대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어쨌든 그 차환을 해야 되거든요. 4천억도 돈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회사 상장 금지에 따라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차환할 것인지,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CB 그 전환사채 물량을 어떻게 차환할 것인데 물음을 묻고 있고, 3년간 기다렸던 뭐 어떤 대규모 수주, 뭐 CATL 수주 얘기 있었던 얘기 없잖아요. 그렇게 3년을 기다린 주주들한테 지금 대답이 1조 2천억 기술 유증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질이 안 좋아서,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요 니켈 재련소 가동이 실제 이제 제대로 되는 네. 내년 2분기 전까지는 계속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좀 올라올 만한 판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 이제 유증 얘기가 있었고요. 이 PRS는 주가 수익 스와프군요. 저도 뭐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 등에 팔면서 나중에 가격 변동은 정산하는 거죠. 예, 기업이 책임질 정산, 그게 PRS군요. 네, 주가 수익 스와프. 사실 우리가 원래 이제 변동성 장세 얘기하면서 그죠.
2차 전지 쪽에서의 에코프로 BM의 유증으로 큰 변동성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던 건데 변동성 얘기로 그럼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변동성 얘기로 2차 전지 포함해서 그럼 7월 혹은 또 3분기에 이 장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그 7, 8, 9월이 장이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항상 장 7, 8, 9 안 좋고 10월 달에 반등 나오고 이런 장세가 3분기 때 항상 안 좋았어요. 장이. 그 미증시에서도 사실 사상체육까지 오르면서 지금 S&P 500 그 12개월 선행 PR이 22배, 거의 역대 최고죠. 역대 10년 평균이 18.7배인데 여기를 훌쩍 넘어온 상태고 2000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실 근데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제 일부 IB 쪽에서는 이게 결국 실적에 받쳐주는 거다. 또 그래서 AI 투자가 이제 닷컴 버블 때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업평균 흐름 자체도 투자 그 비중 대비해서도 그때는 뭐 140% 너무 과했지만은 지금 한 60% 수준이니까 그 거품 분할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연기그 리밸런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단은 막혀 있는 거죠. 지수 상단은 막혀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금리 같은 인하 확률도 사실 후퇴해서 동결 정도만 돼도 그렇죠. 다행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7월 7일에 그 스페이스X 나스닥 그 100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리밸런싱 하게 되면 또 기계적으로 100개 종목에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수급 부담이 7월 달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단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연준이 약간 매파적인 거고 수급 이벤트가 겹치는 게 대체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장이 어떤 하락장의 전환이 아니라 변동성 장세라는 거죠. 변동성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레버리지 ETF 위아래 변동성만 있으면 해도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맞춰서. 네, 그러면 이제 변동성 장세로 3분기를 대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사고 팔면 녹아난다는 얘기인 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니에요. 약세 베팅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변동성이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함부로 이제 어떤 그 레버리지 상품이라든가 뭐 비투하거나 이런 것들은 줄여야 돼요. 무조건 지금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 되겠죠. 근데 빠지면 분할 매수해도 되겠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빠졌을 때는 하락장이 아니니까. 예, 약간 조정식 분할 매수 올라갈 때 축하지 말고 너무 급등하면 좀 줄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변동성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일정 체크 다 해야죠. 이제 그 7, 8, 9월 달에 있으니까 이제 8월 달에 항상 잭슨홈 미팅도 있었고 잭슨홈 미팅 맞아요. 이후로 좋은 적이 없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9월 때 또 FOMC 있잖아요. 그러니까 7, 8, 9월 달, 7월 달은 수급 이벤트, 8월 달에 잭슨홈 미팅, 9월 달에 FOMC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밸류 부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퍼 SK 기준으로 5.5배, 하이닉스 6.5배까지 내려왔는데 비싸다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이 큰 장이니까 관리를 하고 방향은 인데 3분기는 길이 험하다. 조심해서 가야 된다. 덜벙거릴 수 있다. 네, 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험하다. 네.